황 소장님, 문재인 의원이요. 2003년 철도 파업은 불법이었고 올해 파업은 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때도 민영화하겠다 그러다가 네. 그 저항이 심각하니까 공사로 돌렸죠. 네. 그래서 이제 1차에 이 파업을 했다가 그때 이제 1차 파업에서 뭐 대충 공사로 하기로 하고 합의를 봤는데 예. 해고자 복직 문제에 걸려가지고 연대에서 다 2차 파업을 했죠. 그때 경찰이 진입해서 해산을 시켰습니다. 2시간 만에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현재가 합법이다. 그러면 현재가 어떻게 합법이냐? 노조의 근로 조건에 관한 문제로서 지금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제2의 코레일, 즉 그러니까 KTX 수선 노선을 별도의 경쟁력 있는 회사로 해서 하겠다. 민영화는 네. 아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정이 내려져서 정부가 지금 직위해제도 하고 있고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자기가 한 모든 행동들은 그때 문재인 의원이 한 것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엄벌에 처하겠다. 맞아요. 복귀해라. 전제 조건 없다. 이런 소리를 예. 다 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한 것은 불륜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 거기에 관해서 네.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노총이나 이런 분들 주장은 네. 자신들이 법의 해석자고 모든 그 정당성을 가졌다는 걸 전제에 출발합니다. 네. 이게 민영화가 과연 노조가 개입할 문제냐 아니냐. 그렇다면 그게 이제 파업의 불법성, 정당성에 연결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뭐 손해배상을 가서 지금 손해배상 안 그래 청구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법원에서 판단되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이게 과연 노조가 파업이 정당하냐 안 하냐가 대법원에서 불법성이 판단돼야 될 문제를 예. 지금 이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은 이미 자기들이 이건 아니라고 이 자기들 쟁의 행위는 합법적인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를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참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지금 예.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변호사님 보시기엔 이거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당연히 불법이죠. 이건 예. 경영권 판단에 관한 문제는 노조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개입할 문제가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백한 불법 파업이 맞습니다. 명백한? 예, 명백합니다. 아니, 문재인 의원도 변호사신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말을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변명을 이건 합법이니까 너네가 잘못 공권력 투입해서 지금 사사건건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치 혼란의 핵심적인 아젠다를 계속 제시하고 있다. 예. 이것은 한국의 정치에 있어서 큰 어떤 죄를 짓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번 발언도 마찬가지로 기회주의적인 발언이라고 보고 예. 정치인의 일관성이 없는 발언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황 소장님, 근데 사실 이 문재인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사실은 말 바꾸기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집권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동영 예. 당시 대선 후보 2002년에 철도 민영화 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네. 이낙연 당시의 집권 여당 민주당 때 대변인도 그렇게 말했죠.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2000년에 그러니까 집권을 할 때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죠. DJ 정권 때 처음 나왔죠. 예. 그 이전에 YS는 공사화하려 했습니다. 네. 철도청을 민영화하겠다 해서 실패했고요. 그다음 노무현 정권 때는 민영화하겠다 그러다가 공사로 전환시켰죠. 예.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2005년 공사가 될 때 3조 원을 탕감받고요. 올해 연말까지 부채가 18조 1000억입니다. 부채 비율이 2008년에 73.8%, 2012년에 214.7%, 올해 2013년에 433.9%로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2조 8천억의 단기 손실이고요. 예. 이자 비용만 연간 4,234억입니다. 그리고 이 2008년부터 12년간 5년간 성과급을 얼마나 가져갔는가 하면 이런 회사에서 1조 3천억을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가져갔습니다. 어휴. 그리고 용산 민자 역사할 때 토지 대금 들어왔을 때요. 결국 무산돼가지고 이제 7천억 적자 났지 않습니까? 성과급을 3,217억을 받아갔고요. 사업 무산됐는데도? 예, 그 다음에 지난해에 585명이 올해는 108명이 특별 승진을 했고요. 자동 승진제로 6급에서 3급까지는 저절로 승진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직급의 인력 현안에 상급이 7,900명이고 4급이 12,000명, 이 간부급이 7급이 967명입니다. 간부급이 밑에 직보다 훨씬 많은 역피라미드형이고요.
그 다음에 정년을 지금 60세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8세에서. 그 다음에 이 189개 공공기관 중에서 직원 자녀 특별 채용이 철도공사가 16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특별 채용이요? 그 다음에 40명 이하가 이용하는 역에 8명이 근무하는 일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거래처로부터 간부들이 상습적으로 향응이나 접대를 받은 부분들도 적발됐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개혁을 하자라는 부분인데요. 예. 뭐 그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없앤 채 민영화한다라는 이 선동으로서, 사실이 아닌 선동으로서 버티고 있는 거죠. 이거 보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는데, 교수님? 지금 작금의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 체제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적인 근간을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이 수서발 KTX 자회사는 민영화가 아니고 경쟁 논리를 도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개인적이라든가 사회 집단이라든가 경쟁이 없으면 그것이 멸종이 됩니다. 네. 사회주의 체제가 망하게 된 것이 왜 망했습니까? 경쟁이 없으니까요. 없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야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신문 칼럼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법치에 그친다면 아무나 대통령 할 수 있다. 네. 이래 공권력을 이렇게까지 법치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논리예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 어느 대통령 치고 법치를 안 하겠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치를 그러니까 법치를 안 해야죠. 한다면 그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그 통치권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법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 내가 비록 국민들 인기를 좀 잃더라도 이 원리 원칙과 법에 의해서 그 국정을 운영하겠다. 네. 이런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가 그 사람의 법치주의이지 말로만 내가 법치하겠다 이런다고 법치가 되는 건 아니죠. 네. 박근혜 정부가 역사에 남는 국가에 남길 업적은 저는 원칙과 그리고 법치가 서는 나라를 바로 네.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작금의 이런 사태가 박근혜 정부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냐 아니면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되냐, 네. 이런 가장 핵심적인 지금 상황에 와 있다. 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카드를 딱 꺼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이거? 예, 저는 사실은 생계형, 서민의 범죄 부분은 틀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생계형을 빙자해서 지난 2월 달에도 있었지만은 물러가는 대통령이 자신의 척건들을, 정치적 거물들을 풀어주고. 너무나 악용된 사례들이 많았죠. 그리고 또 정적도 하나 좀 끼워 넣어서 해주고 이런 게 많았죠. 근데 여태까지 지금 김영삼 정부 이래 사면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보면 김영삼 정부가 9회, 김대중 정부가 8회, 노무현 정부가 8회, MB가 6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정축제자라든지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라든지 선거사범이라든지 이런 악덕업체와 그 다음에 재벌들, 주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풀어주는 행태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데서 법의 무력화를 가지고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 독일은 60년 만에 4번만 했고요.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 테러, 정치적 차별 범죄자, 마약 밀수 이런 경우에는 아예 불가능하게 해뒀고요. 미국도 실형을 받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야 사면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형 받고 엊그제 풀려놓은 사람이 금방 사면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 정권이 넘어갈 때 자기 때문에 대신 깜빵을 간, 대통령 때문에 대신 깜빵을 간 사람들을 상습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다 풀어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빼고 사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아까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미국에서는 5년 지나야지 사면으로 거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생계형 범죄, 이것은 공동체의 유대 강화, 대통령이 이 사법부가 행하지 못하는 국민 통합 기능, 이건 대통령밖에 못하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우리 국민들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이렇게 같이 잘 살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 생계형 범죄 사면에 국한된다면은 저는 그 대통령이 사법부가 못한 여러 가지 국민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괴담 시리즈들 막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과거에 보니까 이 광우병 괴담, 천하람 괴담, 이번에 민영화 괴담, 이 결국은 이게 다 실체가 없는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다 나오는 게 정부의 홍보 기능이나 정책을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기능, 이게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새누리당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 포스터 재밌는 거 만들었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괴담.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여당이나 그 다음에 이 고위직 장관이나 수석이나 이런 정권을 대신해서 맡고 네.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철학과 소신이 상당히 공유돼야 됩니다. 이번에 공기업 민영화에서 정부가 옳은 일을 하면서도 민영화라고 하는 사실이 아닌 선동에 네. 이 국민들 다수가 놀아나고 이런 부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에는 네. 왜 이 공기업을 개혁해야 되느냐. 철도공사는 이제 시작이고요. 철도 다음에 뭐 자원을 담당하는 참고로 뭐 저 예를 들어서 LH공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자만 뭐 138억인가 그렇고요. 예. 뭐 한전은 뭐 68억인가 그렇습니다. 예. 하루에 이자만요. 그래서 이런 지금 9개 공기업이 358조의 빚을 지고 있고 올 연말까지는 또 18조가 상반기에만 18조가 더 늘어났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걸 이대로 두면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 결국 그 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간다는 부분.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경쟁이 없는 독점의 혜택, 제도적 독점이죠. 독점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제도로서 그 독점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 제도적 그 독점 안에서 정치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그 철밥통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고위공직자들이 철학을 공유하면서 강력한 소신으로 사전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런 소신 있는 공직자들이 보기 드물다는 것과 전부 그냥 위에 분에 이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 철밥통 세력과 일부 또 좌파 정치 선동 세력에 이 밀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저렇게 괴담으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철도공사 코레일이 왜 계획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전을 전개해야죠. 그런 식으로 공사들이 왜 문제인가를 다 알리고 국민들이 그 실상을 알고 나면 국민들 전부가 동조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 서상기 의원 또 이 국정원에 저희 국정원 그 문제 때문에 출석을 했는데, 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서 소환에 불응을 해서 검찰이 결국 서면 조사를 하는.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저도 검찰에 고발했는데 지금 2주가 넘었는데 아직도 안 불러요. 뭐 고발하셨었죠? 그 가정부 20건 고발하시잖아요. 총장 가정부. 빨리 불러서 조사 좀 하십시오. 할 일이 워낙 많아서 검찰에서 지금 시간이 없을 겁니다. 방 사장님 맞아요. 국정원 문제 가지고 나중에 뭐 한번 딱 토로하신다고 그러시더니.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제가 이 청문회에 제가 나가겠다고 했고 또 여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에 가장 유력한 청문회 후보로 올렸어요. 근데 제가 나오면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상대당이 말했다고 그럽니다. 방송에서 언제 다 말씀하시죠? 그럼요. 다 말해야죠. 조만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장성호 배재대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